당 대표가 되면은 대표 선출 때 최고위원은 꽃다발 하나 주는데 당 대표는 3개씩 주는 이런 불평등과 예산 낭비를 근절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6411번 버스가 출발 전부터 거의 만석이 되어서 강남의 여러 정류장에서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을 다 내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아줌마들에 의해서 청소되고 정비되고 있는 줄 의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네. 2012년 진보정의당 당대표 수락연설 맨 첫 머리 꽃다발 3개씩 주는 불평등과 예산 낭비를 근절하겠습니다.로 시작을 해서 6411번 연설이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우리 구호 노회찬 대표님입니다. 대중보다 딱 반발짝 앞서 계셨죠. 항상. 그리고 그 속으로 향해 가셨던 분입니다. 유머러스한 언변과 촌철살인의 논평이 대선 국면인데 더욱더 그리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일인데요. 내일 고 노회찬 의원의 3주기째죠. 돌아가신 건 7월 23일이었고요. 그분의 행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영화 노회찬 6411의 민환기 감독님 그리고 공동 제작한 영화사 시네마 6411의 최나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그 노회찬 재단 이사기 때문에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월요일부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분씩 표 2장씩을 방송 규정상 어느 편지는 제가 절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어쨌든 다큐멘터리 표 하루에 10장씩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냥 2분 계시길래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안내 하나 해드릴게요. 내가 기억하는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샵 0951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요. 그리고 TBS 앱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추억 추첨 통해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립니다. 어떤 상품일까요? 다큐멘터리 영화표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노회찬 6411. 제작자가 생각하는 6411과 감독님이 생각하는 6411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우선 감독님이 생각하는 이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그 6411에 대해서 대답하나요? 아니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에 대해서 대답하나요? 영화 6411. 예, 다큐멘터리 영화 6411. 그 6411에 대해서 좀 대답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의원님을 잘 몰라요. 사실은 이 영화 찍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사실은 제일 먼저 접한 게 6411 연설이었거든요. 근데 그 연설을 들으면 투명 노동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투명인간. 그렇죠. 투명인간. 근데 그게 자칫하면은 좀 그 청소 노동자들을 조금은 아래로 보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지금까지 진보 정당이 투명 정당이었다. 그분들한테 다가서지 못했다 얘기를 듣고서 이분이 굉장히 예민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예민해요. 네, 예민한 분이고 이렇게 잘 살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 하나하나에도. 그래서 이렇게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저한테 6411은 버스 노선이기도 하지만 노회찬 의원이 얼마나 사실은 예민하고 자기가 그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을 단지 표로 본 게 아니라 어떤 정말 사람으로 봤던 그런 예민함들의 상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작자에게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를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리고 주인공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진 2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그런 재미있는 영화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자, 감독님은 그 노회찬 의원을 잘 몰랐다. 영화를 만들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됐죠. 예. 네. 노회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독님에게.
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네. 근데 그 결심 그대로 나머지 인생을 사신 분이 쉽지 않은 어쩌면 행로잖아요. 고등학교 때 했던 결심을. 네. 작심삼일도 힘든데. 그래서 굉장히 일관된 분으로 저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처음 저는 뭐 영화를 다 봤습니다. 시사회 3시간짜리도 봤고요. 3시간 반짜리도 봤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사실은 다 봤다라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번에 개봉되는 걸 보니까 말하자면 이 절에 들어가서 시작을 해서 그 손석희 사장님의 뭐 이런 건 스포일링까지는 아닌 거죠. 하여튼 네. 예, 그 고별 마지막 일주기 때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 절에 들어가서 책 사들고 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첫 영화의 시작이니까 감독님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장면이었다.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보셨나 봐요. 예, 그 앞에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시끄러운 락으로 그렇죠. 시작하고 어떤 시대가 막 지나갑니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절 장면은 굉장히 조용하고 사실은 자연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런 장면인데 그 두 개 대비를 통해서 이 어쨌든 노회찬 의원의 결정이 굉장히 개인적인 결정이었다. 굉장히 실존적인 결단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연결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두 부분을 연결을 시켰어요. 사실은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 제가 잘 봤네요. 은근 자랑 한번 해보고. 마지막 첫 장면이 굉장히 시대의 변화. 당시 말하자면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사 그다음에 세계사적 변화가 굉장히 락킹한 음악에 맞춰서 나오고 그다음에 절에 가서 실존적 결단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글을 보내던 우리의 심정 이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그 과정들을 다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실은 나와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출연해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43명, 200시간에 넘는 인터뷰를 했다 하는데 누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였는지. 사실은 기억에 남는 인터뷰를 치면은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아내분 김지선 선배, 님이랑 조현현 이사님인데 그 두 분은 얼굴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두 분은 끝까지. 본인들이 거부하신 거예요? 두 분 다 얼굴이 나오는 거는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김지선님은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어떤 느낌들을 잘 분리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해. 사실 놀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굉장히 쉬운 언어를 쓰시는데 자기 마음이나 객관적인 사실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조현현 이사님은 사실은 너무 많이 우셔서 인터뷰 내내 그래서 김지선 선배도 그렇게 안 울었을 텐데 아이고 조현현 이사님. 그래서 두 분의 인터뷰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지금 우리 최나경 대표님은 이 영화에서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거는 뭐 감독님한테 여쭤보면 좀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 제작사 대표로서 요 장면이 가장 좋았다.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노동운동 같이 했던 분들 얘기들이 참 인상 깊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최봉근 선생님의 얘기 하셨던 어떤 마지막 선택 노회찬 의원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서 최봉원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노회찬이라는 사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같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나와는 옛날 같이 인천에서 노동운동 했던 분들 또는 고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
이런 분들이 지금 다 60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너무 해맑게 즐겁게 얘기를 하다가 꼭 우시더라고. 맞습니다. 60 넘은 남자들이 펑펑 우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실은 뭐 저는 정말 아련했던 거는 2000년 총선 2004년 4.15 총선 앞두고 그 윤중로 벚꽃길을 걷던 모습. 그때가 화양연화 같은 시절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저도 뭐 당시에 같이 노회찬 대표와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에 노회찬 대표님보다 먼저 또는 노회찬님과 앞뒤를 다퉈서 함께 진보정당을 만들겠다, 노동운동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했다가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얼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 계속 세보게 저 자리에 저기 있었구나, 저기 있었구나. 아, 이게 노회찬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런 꿈과 노력 이런 것들이 실은 그 봄날 벚꽃처럼 펄펄 날린다라는 느낌을 저로서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자, 이 개봉 방식도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개봉하셨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안내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저희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작은 규모 영화들이 이렇게 극장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지속적 상영이 좀 쉽지는 않은 그런 네, 상황인데요. 그렇죠. 저희가 5월에 올해 5월에 이제 그 지역에서 한 20군데 정도는 지역 상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영화를 같이 보고 논의하고 하면서 단체 관람, 대관 등등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또 저희끼리 같이 하게 되는 그 극장들하고 해서 좀 예매를 좀 일찍 열고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영화를 보려고 그러면 일단 노회찬 재단 홈페이지 오시면 현재 상영되는 상영관들이 다 나와 있고요. 뭐 개별 관람이든 혹은 단체 관람이든 혹은 대관이든 혹은 또 영화관이 없는 곳에서 보려고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그분 연락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찬 재단 홈페이지 오시면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걸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녹색창의 노회찬 재단 상영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랑 계속 이게 영화와 관련돼서 이야기도 나누고 의견도 반영하고 감독님으로서 그런 의견 다 받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과감하게 의견 내라고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그게 이제 노회찬 의원을 잘 모르던 사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 얘기를 피곤하죠.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얘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스트레스 받고 피곤했지만 그분들의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이런 계기가 돼서 뭐 저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녹색창 내지는 무슨 창이든 간에 노회찬 재단 찾아서 들어가고 거기에서 보면 예매할 수 있는 곳. 지금 상영관도 처음에는 뭐 한 군데 메가박스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상영관도 더 늘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메가박스 체인하고 독립예술관 중심으로 해서 이제 10월 초에 예매를 열었었는데 다른 체인들 아시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좀 상영을 하고 싶다고 그러셔서 좀 상영을 더 확대해가지고 한 140군데 정도 해서 지금 개봉을 했고요. 아마 첫째 주에 좀 더 많은 관객분들이 보시면 2주차, 3주차에는 더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영화에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초반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예매를 해주셔서 상영관이 늘었다. 이것도 다 이제 여러분들 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굉장히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영화 맨 마지막 한 5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 이렇게 십시일반 그 참여해주신 상영위원부터 시작해서 돈 모아주신 분들의 명단이 쭉 다 올라가요. 몇 명이나 되고 몇 분이나 올라갑니까? 그거 진짜로. 저희가 개인 단체 합하면 한 12,000명 정도 되고요. 12,000명이요. 시간상으로 한 6분 정도 이제 마지막 크레딧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장관이에요. 그렇죠. 내 이름 찾는 거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우리 노회찬 의원 그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 또 제작사 최나경 대표님 또 민한기 감독님 덕분에 저희들이 3주기가 막 지난 이 시점에서 노회찬 대표님을 한번 다시 그리워하고 찾고 그리고 당당히 앞으로 나가라.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좀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환기 감독님, 최나경 제작사 대표님이셨습니다.